지난 2달이라는 시간, 파리 생제르맹 팬들은 물론이고 특히 이강인 선수의 복귀를 간절히 기다려온 팬분들이라면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셨을 겁니다. 무려 60일이라는 기나긴 부상 공백. 그 사이 들려온 건 80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이적료와 함께 이강인은 이제 파리에 계획이 없다는 냉소적인 시선뿐이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2달의 공백은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도태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게다가 팀이 10명으로 줄어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그 누가 이 청년이 다시 돌아와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 확신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단 30분 만에 증명했습니다. 축구는 입이 아니라 발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상대 수비 3명을 순식간에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그 압도적인 퍼포먼스. 프랑스 현지 매체들이 왜 일제히 만점 활약이라는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디테일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강인이 투입되기 전까지 파리의 그라운드에선 도대체 어떤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자, 경기 기록지부터 볼까요? 점유율 69대 31. 숫자만 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스트라스부르를 압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단순히 공을 오래 소유한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죠. 이강인이 빠진 파리의 전반전은 마치 엔진 오일이 다 떨어진 고급 슈퍼카와 같았습니다. 보면서 정말 답답했거든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세니 마요르와 은바에 같은 어린 재능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의 조직적인 압박을 뚫어낼 창의적인 한방이 부족했습니다. 볼은 계속 돌았지만 스트라스부르의 박스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무의미한 횡패스만 반복될 뿐이었죠. 더 큰 문제는 수비였습니다. 점유율은 높았지만 공격에서 공을 뺏기자마자 스트라스부르의 젊고 빠른 역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전반 27분 만에 허용한 동점골, 그리고 하키미의 퇴장이라는 최악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파리는 승점 3점이 아니라 패배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강인이라는 연결고리가 없을 때 나타나는 파리의 민낯입니다. 전진 패스는 막히고 공격수들은 고립됐으며 팬들의 야유는 커져만 갔죠. 결국 엘리케 감독은 참다 못해 벤치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엔 60일간의 긴 침묵을 깨고 일어설 준비를 마친 한 청년이 앉아 있었죠. 자, 이제부터 전 세계가 경악한 그 기적 같은 30분간의 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자, 후반 15분입니다.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나가고 드디어 그가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여러분, 이강인 선수가 투입되자마자 파리의 혈색이 돌아오는 거 보셨나요? 단순히 선수 한 명이 바뀐 게 아닙니다. 톱니바퀴가 빠져있던 기계에 최고급 윤활유가 주입된 것과 같았죠. 와, 진짜 들어오자마자 경기 템포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이강인은 오른쪽 측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중앙과 후방을 쉴 새 없이 오가며 답답했던 파리의 공격 에너지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기 시작했죠. 특히 후반 30분, 하키미의 퇴장으로 파리가 10명이 된 최악의 상황. 보통의 감독이라면 수비를 강화했겠지만 엘리케는 이강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그 믿음을 예술로 보답했죠.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 수정 열세를 지우는 압도적인 볼키핑? 이건 정말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완성형 미드필더의 전형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후반 36분 상황을 보시죠. 이강인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자마자 상대 수비 3명이 에워쌉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강인은 단 한 번의 턴과 드리블로 그 3명을 순식간에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기가 아닙니다. 상대의 압박을 역이용해 공간을 열어버리는 천재적인 시야와 담력의 산물이죠. 이강인의 발끝을 떠난 공은 자이르 에머리를 거쳐 누누 멘데스의 헤더로 이어졌고 그렇게 결승골이 터졌습니다.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승리 징검다리를 놓은 이강인 볼 경합 5회 승리, 드리블 성공률 100% 그리고 팀을 승리로 이끈 기점 역할까지. 이 정도면 만점 활약이라는 말도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지켜본 프랑스 현지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파리 수뇌부가 왜 그토록 이강인을 지키려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대체 파리 생제르맹은 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8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을까요? 단순히 유니폼 파리를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스트라스부르전 하나로 모든 답이 나왔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전술적 유연성은 감독들이 가장 갈망하는 덕목이죠. 파리에는 빠른 발을 가진 선수가 많습니다. 바르콜라, 덴벨레 정말 화려하죠. 하지만 상대의 밀집 수비를 창의적으로 찢어발기며 경기의 흐름 자체를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는 이강인이 유일합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그의 멘탈리티입니다. 60일간의 긴 공백. 복귀하자마자 팀이 수적 열세에 처한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이 청년은 단 한 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압박을 즐기듯 수비 3명을 제치고 결승골의 시발점이 됐죠. 이런 선수를 시장에 내놓는다? 그건 파리에게 전술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강인이 단순히 유망주가 아니라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판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크랙이라는 사실을요. 결국 파리가 이강인을 지킨 건 돈보다 더 중요한 승리를 보장하는 열쇠를 지킨 셈입니다. 800억 원요? 글쎄요, 지금 파리 보드진 입장에선 그 2배를 줘도 안 팔 것 같은데요? 자, 이강인의 미친 활약은 단순히 파리 내부뿐만 아니라 프랑스 언론과 전 유럽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강인이 불러온 이 거대한 폭풍이 앞으로 파리의 주전 구도를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그 소름 돋는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승리로 파리는 승점 48점, 리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2위 랑스가 승점 2점 차로 턱 밑까지 쫓아온 상황에서 만약 오늘 이강인의 그 30분이 없었다면 파리의 선두 수성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할 거? 단순히 이강인이 좋은 팀에서 뛴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스타들이 즐비한 파리에서 팀이 가장 위태롭고 절박할 때 감독과 동료들이 가장 먼저 믿고 공을 맡기는 선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강인이라는 점입니다. 어릴 적 슛돌이로 불리던 천재 소녀는 이제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거대한 흐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아, 솔직히 오늘 경기 보면서 가슴 한쪽이 뭉클하더라고요. 부상을 이겨내고 저렇게 당당하게 돌아오다니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당장 오는 9일, 운명의 르클라시크, 올랭피크 마르세유와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그 우승의 향방을 가를 이 거대한 결전에서 과연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어떤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할까요? 프랑스 현지가 벌써부터 이강인의 선발 출전 여부에 들썩이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0명의 PSG를 승리로 이끈 이강인의 그 미친 드리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강인은 역시 다르다라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부심을 댓글로 마음껏 표현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소름 돋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K자부심이었습니다.